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전의 용사 화이팅! 네, 정말 제가 오늘 활기차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황당무계한 소식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분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정말 최고의 용사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전 국회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역구가 어디시죠? 부산 사합니다. 부산 사갑. 사하갑. 갑.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역 의원은 누굽니까? 이성권. 박수영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군요. 네. 주진우처럼. 무슨 네. 뜻일까요? 큰 사고는 안 칩니다. 아이 정말 사고를 쳐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요 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강미정. 그 조국혁신당은 무슨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아직도 대변인이신 건 맞아요? 지금 유임이 되기는 했는데요. 또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나눠보질 않았기 때문에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규원 전 검사 네네. 거기 전략위원장이었다가 이번에 사무부총장 되신 분 그렇더라고요.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대변인 겸 사무부총장을 원한다 그래서 아. 아니 그럼 우리 강 대변인 어떻게 되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최고의 패널인 게 오창희 이 사무국장님께서 이 교도소와 구치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는 아니고 조금. 오늘 윤석열 씨의 그 정말 이 양아치 행동 오늘 한번 좀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고요. 네,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다 아실 텐데요. 윤석열 씨 강제 집행 무산 소식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나 네, 만상에나. 네, 오전 8시 40분에 특검이 가서 수사관과 함께 일어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뭉개면서 난 못 일어나! 사각 팬티 입고 있었다는. 야, 엉덩이가 무겁긴 무겁나 보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예. 제가 창피스러워서 사각 팬티 입었다는 게 오늘 드러났습니다. 아니, 저는 12월 3일까지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불렀었어요. 다른 분들도 그랬겠죠. 그렇죠. 주로 방송 공간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근데 그랬던 제 입을 씻고 싶은 심정, 더러운 기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더러워요. 그 장면을 연상하는 게. 교도관들이건 특검이건 간에 공무원들 아닙니까? 뭐 네. 기간제 공무원이든 뭐 정규직이든 이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을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뭐 채통이랄 건 아니어도 국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널브러져도 정말 더러운 기분일 텐데 직전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정말 상처잖아요. 거기 손대고 싶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상황은 더러워서 손을 못 대겠는 공권력이 무기력한 게 어이가 없어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추악해서 와 정말 속옷 차림 저항을 전직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뭔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하루 종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은 아니고 오후부터 들었어요. 잔상이 내일까지 나올 것 같아서. 내일에서 멈출까요? 그러니까 이런 작자 있잖아요. 더러움과 모욕 이게 상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작자에게는 정말 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학생운동 할 때 89년도 구속당했을 때 그때 조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범죄와의 전쟁. 예, 범죄와의 오태호 전쟁. 정권. 예. 그러니까 또 시국사범대로 다 모였고요. 조폭은 조폭대로 다 잡아들였고 또 뭐 마약 하던 사람들 다 잡아넣고 그러니까 부산구치소가 1,500명, 2,000명 수용인데 거의 한 배 가까이 한 4,00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징역 살기가 여름 때는 더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예, 홍고방에서 그때는 윤석열 방에 있는 선풍기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때. 그러니까 8명 그리고 씻지도 않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니까 8명 자는 방에 15명씩 넣고 특히 1층에 있으면 화장실 냄새 팍팍 나죠.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거기서 막 폭행 사건도 많이 납니다. 막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방에 가고 싶어서 일부러 싸우는 거죠. 징벌받는 일부러 거죠. 특히 조폭들은 일부러 싸우고 사고 쳐서 이제 독방으로 가면
혼자 있으니까 그나마 좋다는 거죠. 15명, 16명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두드려 패다가 그래도 그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그 홍보방으로 보내면 이제 우통 다 벗고 문신 쫙 내고 막 자해도 하고 쫙 엎드려서 막 끌고 가려면 쫙 엎드려 갖고 또 난동 부리고 하여튼 그래가 하던 적이 있는데 나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양반이 이 하늘을 보고 천장 보고 눕진 않았을까 아니면 또 땅바닥에 보고 쫙 엎드려가지고 팬티만 입고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힘 주려고. 이렇게 그냥 벌러덩이 아니라 이렇게 엎어져서 딱 이렇게 고요 예. 이 천장을 보고 하면은 사지를 들어보면 금방 들리거든요. 그러네. 힘을 쓰려면은 땅바닥을 배를 땅바닥에 그렇죠. 바닥에 딱 대고 쫙 뻗어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모습이 딱 생각나는데 아니 집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10대 선진국이다 뭐 이래서 이런 나라의 국격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이 국민들이 얼마나 아이고 참네. 저는 정말. 안 나가겠다고 강짜를 부린 윤도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게 서울구치소가 비협조했다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이 생겼어요. 일단 서울구치소는 이게 법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왔어야 되는 당연하죠. 곳인데 설득만 계속 반복했다는 것, 이 자체가 사법질서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을 윤 쪽에 한 게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래서 윤은 눕고 그 다음에 구치소는 말리기만 하고 검찰은 구경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한 장면으로 각인이 됐어요. 근데 특검에서는 일부러 이제 사실은 또 혹시 무슨 이 억지를 부릴지 몰라서 일부러 이제 건드리지 않으려고 사실은 그 강제 집행 물리적인 행사는 전혀 안 했다 이렇게 오늘 보도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속옷 차림이잖아요. 네, 아까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더러워서도 그렇고 끌어내면 윤석열의 프레임에 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네. 이거다 이거 그냥 전직 대통령을 뭐 그때는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고 하나도 어려운 일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끌어냈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실제로 이게 실무적인 건데 저 사람 끌어내면 뭐 담요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감싸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포승, 뭐 그러네. 수갑 이런 준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검보고 갔다 그러잖아요. 현장에 특검보가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전직 대통령이 안 할 말하는 건 저도 전직 대통령이 그런 걸 그러고 있을까 죄송합니다. 오은영 선생님 같이 가시면 네? 예, 오은영 선생님 아니 그 사람도 그렇게 오늘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아니 저 정말 상상을 상상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한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됐을 정말 황당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본부에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진짜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그럼 오늘은 일단 가고 왜냐하면 영장이 7일까지라며요. 네네. 영장을 오늘 꼭 집행 안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는 건데 국가가 윤석열 같은 피의자 하나 끌어내는 건 일도 아닌데 정말 그 너무 지저분한 상황 속에서 공권력이 잠깐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서울구치소 교도관들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저를 거기 갖다 놔도 내가 아무리 먹고 접근이 사는 게 조금 내가 멈칫하셨을 저기다 거죠. 손 근데 국장님, 김지훈님께서 빤스바람으로 버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특검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윤석열이 되게 추잡스러운 짓을 해가지고 어쨌든 버틸 거라는 거를 좀 저는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또 제가 이기훈 검사한테 그 물어보니까 윤석열 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정도 상황은 다 예측했다. 이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미리 팬티 입고 버티는 거예요? 팬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미리 얘기 그러니까는- 유튜브에서라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일부러 네.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이제 첫 번째 가가지고 사실 오늘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먼저 한번 이렇게 명분을 조금 그렇죠. 쌓고 다음에는 이제 물리력 집행하는데 명분 쌓아서 가려고 한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오게 할 때 수의를 벗기고 바깥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복장, 양복으로 갈아입혀야 되는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든 그렇죠. 계획을 짰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끌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탈의시키고 옷을 입히기까지 그게 가능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철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오늘 2시간밖에 또 사실은 이제 안 했고 되게 그냥 하다가 만 느낌이잖아요. 솔직히 이제 특검이.
그거는 저는 좀 계산된 거 아닌가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다음번에는 그 후속 작업까지 생각해가지고 할 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특검보가 이 브리핑 하기 전에 회의를 했대요. 이 사람의 이 속옷 차림에 대해 설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들한테 너무 충격. 네, 근데 하자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게 나가면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적 분노를 야기해 놓으면서 이런 분노 것들 게이지를 더 올리고. 다 계산을 저는 했을 거다.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오 국장님은 뭐 교도관들이야 그렇게 욕하고 싶지 않다 했는데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일선용 교도관들이야 뭐 팬티 바람 입고 버티는데 그런데 이제 교도소 측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오늘 이제 그 3대 특검 대응 특위 저희 당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장을 다 접견하고 조사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어제 예, 어제 갔다 왔고 네네. 오늘 그 보고 네.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오전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 황제 접견 그 실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총 68일 동안 구속된 기간 동안에 191회를 접견을 했어요. 191회. 그 변호사 접견만이 아니고 예, 변호사 토탈? 접견 뭐 또는 뭐 특별 접견 지인들 191회를 1차 했고요. 구속대. 예, 네. 아니 1차 합쳐가지고 가지고 1차, 2차 합쳐서 1차 때 49일, 2차 때 지금 오늘까지 19일, 20일까지거든요. 그런데 68일 동안에 191회 하루 평균 3회를 특별 접견을 했고 네. 그리고 395시간 18분 네. 을 접견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루에 3번꼴로 평균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그러니까 하루 6시간씩 접견을 했다. 아침 먹고 나와서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나오고 오후에 하고 또 커피 한 잔 하고 그렇습니다. 또, 야. 심지어 다 일과가 끝난 밤 9시 반까지 특별 접견을 할 때도 있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특별 접견실은 에어컨이 나온다고 엄청 좋죠. 엄청 좋죠. 쾌적하고. 쾌적하고 국회의원들도 한 번씩 특별 접견하는 곳이고 뭐 이러니까 그 시원한 데서 예, 밤 9시 반까지 하루 평균 2시간씩 3회씩 총 6시간 접견이 있는 날은 이렇게 황제 접견 조사를 접견을 하도록 만들어준 구치소 측이 도대체 이 규정에 도대체 없는 거거든요. 아니 원래는 5시면 끝나요.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강의구 또 이철규 네, 의원들도 막. 이런 그 저기 공범으로 윤상현 생각되는. 공범 네. 또 윤상현은 그 공천 개입 또 육성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압수수색도 당했고 강의구는 내란 특검 압수수색 당했고 지금 조사받고 있고 이철규 최혜병 순직 사건 은폐 딱 그것도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와중에 다 이 사람들도 다 접견을 허용했다는 것은 증거인멸 하라고 말 맞추기 하라고 그 방조한 거나 마찬가지죠. 구치소석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 구치소장 앞으로 정말 이 양반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후 내란 동조죄, 네. 은폐, 방조 이런 쪽으로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른바 3대 특검 특위가 구치소를 조사한 다음에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일반인 수용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사실은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장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확인을 해봤더니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49일 동안에 윤석열 씨는 151번의 접견을 했고 그동안에 292명을 만났다. 1차, 네, 1차 때. 그리고 윤석열의 접견 시간은 총 341시간 25분이었다. 1차 때. 그리고 2차 구속 기간은 7월 10일부터 어제까지 29일까지 총 19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윤석열은 그동안에 56명을 접견을 했고 접견 횟수는 40회일이며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이다. 더욱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무 시간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 접견을 이어나간 횟수가 엄청나게 많았었다는 것이고요. 또 일반 변호사 접견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변호사 접견이요. 크기가 뭐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최윤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요 정도밖에 이렇게, 사실 안 돼요. 이렇게, 예, 네.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유리 같은 걸 가운데 놓고서 이제 마주보면서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되게 좀 좁고 좀 불편하죠. 그런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조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접견실에서 아주 그냥 황제 접견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런데도 구치소장은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치소장의 행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구치소 나름대로 무슨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던? 저 일단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측면에서 뭐 그다음에 그때는 인사권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신 분이 이제 아마 정상화 법무장관, 상황을 네. 짚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업무를 지시하면 되거든요. 구치소장이 뭐 저 큰 무궁화 두 개인데 고위공무원 막 된 사람이어서 그렇게 아주 고위직도 아니에요. 뭐 일반 교도관보다는 고위직이지만 그래서 장관이 지시하면 되는 거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변호사 접견은 어쩔 수 없는 법꾸라지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쳐요. 네. 그렇지만 빨간 날 못 하는 거, 토요일, 일요일이랑 공휴일 날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에 보통 오후 5시 정도 잡잖아요. 그다음에 접견 못 하는 건데 만약 야간에도 오늘 이후 다음 주부터 접견이 있었다면 그거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서울구치소장을 당장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법무행정, 특히 교정행정이 제대로 가나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월요일부터는 안 된다. 네, 이 이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이번 2월에 임명이 됐는데요. 2계단을 뛰어 올라서 뭐 임명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수원구치소에 있었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그때 수원구치소에 계셨었는데 장소 변경 접견 같은 게 신청이 들어오면 하나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오히려. 근데 뭐 가족이 누가 아프고 네, 그래서 네, 이화영 네. 부지사가 뭐 그런 안타까운 요청했는데 얘기를 그걸 하고 안 그랬죠. 받아들여줬대요. 네. 그런데 뭐 규정이 어쩌고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줬는데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좋은 방에서 좋게 하게끔 모든 걸 다 지금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일관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쪽에서도 허용해줬고 여기도 허용했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 그 교도소장 내지는 구치소장의 재량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특별하게 대우를 해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해할 이제 수 이 없습니다. 구치소가 보통 보면 검찰의 지위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네. 평생 검찰에 있었던 윤석열과 구치소 측 간에 평상시에 이 악어와 악어새 간의 관계, 그 예를 들면 꼭 봐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교도소 갔다, 구치소 갔다 하면 좀 봐주라, 사인 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가 또 공생관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럼요. 그리고 이런 기본- 부분에서 이 구치소장도 아마 윤석열 그 법조 전체 사단 중에서 어떤 망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상목이가 2월 달에 했으면 인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할 때. 그러면 뭐 어디서 부탁받고 윤석열이 그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구치소장 좀 그런 사람 좀 배치시켜 라고 해서 배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죠. 이 사람이 전적으로 다 봐주고 다 증거인멸하도록 이철규 받아주고 윤상현 받아주고 강희구 받아주고 등등등 심지어 하루에 39명이나 접견을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와. 기록이 최고기 39명. 와. 아니 실명위기에 빠지고 기저질에 있다는 사람이 조사도 병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무슨 하루에 39명이나 접견하면 한 사람 만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치소장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최 의원님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수용소가 윤의 내란 계획 같이 음모했거나 혹은 다른 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작전 본부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 제일 안전하게, 왜냐면 밖으로 외부로도 뭐 녹취도 안 돼, 녹음도 안 돼. 그래서 가장 보호받으면서 등잔밑처럼 그곳을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엄청 큰 방에서 엄청 여러 명이 접견하면서 별별 얘기를 사실 다 할 수도 있었고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그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네. 같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 윤석열에 대한 이상한 특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는 되게 이상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걸 보게 되면 분명히 뭔가가 조금 있어 보인다. 이제 이런 특히 얘기는 1차 구속 1월 16일부터 3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이제 탄핵 심판 네. 재판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 말 맞추기 하고 지휘하고 윤석열이 384명을 불러서 일일이 지시하고 은폐하고 증거인멸하고 작전 짜고 이런 게 다 했다는 구치소 그때 안에서 당시- 방금 우리 강 대변인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게 들려오던 얘기가 이건 뭐 제가 그 당시 알았지만 말을 말씀을 못했던 못 건데 하셨다. 그 윤석열이 있는 그 층을 다 비워놓고 네. 그 국회의원들이 그냥 왔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별별 그거를 다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치소장이 그 사후 내란 뭐 동조 이런 거에 정말 한번 들여다볼 정도로 그러니까 네, 법무부에서 맞아요. 심각한 이거 범죄 방조 또는 가담 이거 혐의가 있다 봐야 네.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당장 감찰 지시해가지고 확인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월요일 아침부터는 전혀 다른 상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서울구치소가 문제라면 저는 윤석열 그 피의자를 뭐 동부구치소나 이송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카르텔을 깨야 되고요. 당장 월요일부터 윤석열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정말 공평하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 아니면 윤석열은 여전히 무슨 황제처럼 지내는지 우리가 감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왜냐하면 네. 때문에 내란 특검이 구치소장에게 왜 협조를 안 하고 솔직히 잘 할 수 있는데 니네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을 때 구치소장이 니네가 와서 해라. 네. 사실 그런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그 하나.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은 상황이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라도 했으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그 이후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게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에 불응하고 나서 1시간 접견을 변호인 접견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체포하러 왔을 때에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시뮬레이션을 그 안에서 돌려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치소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제 이관하든지 바꾸는 게 카르텔 뭐 때문에 가장 소장 좋을 것 인사 같아요. 조치해야죠. 네. 확인되면 그리고 이거 위법부당한 일이거든요. 특히 야간에 뭐 접견을 이렇게 허용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 소장 시기인지 봐가지고 법무부에서 간단하잖아요. 몇 가지 서류만 보면 되고 장관이 확인해서 바로 조치해야 된다. 네. 어쨌든 특검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다 벗었고 속옷만 입고 있었고 특검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또 옷을 다 챙겨 입고 11시 30분부터 네. 1시간 동안 접견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지만 또 이분들은 윤석열 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얘기하지 않고 특검이 막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너무 인신모독이다. 우리가 옷을 벗은 이유는 이 신체적으로 조금 이 더위 때문에 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변명합니다. 정말 끼리끼리 유주상. 그건 모르셨구나. 어.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그 유정아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특검 너무한다. 막 이렇게 화를 내더니, 우리가 옷을 벗은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벗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망신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계몽의 세계는 끝이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야 정말 끼리끼리 논다. 정말 하여튼 다음 대단하죠? 특검 갈 때는 재수복도 미리 만들어 가서 재수 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번호를 딱 달아가지고 갖고 갔다가 아주 인권 침해 없이 적법하게 옷 뭐 팬티만 입었으면 다 이제 갈아입히고 그 구급하던 그 뭡니까 이게 이제 매트리스처럼. 매트리스 네. 같은 것도 싹 하고 혹시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소미불도 좀 옆에 두든지 솜이불? 하여튼 돼요. 했어. 네. 전혀 다치지 않게 적법하게 했어. 그리고 그 과정을 전부 녹화해야 됩니다. 네, 나중에 가족캠으로 딴 소리 다 할지 녹화할 모르니까. 겁니다. 금지 우ገብ이 따로 없네요. 네, 완벽한 준비를 해요. 메리아스와 팬티 차림 등 수준의 언사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방조한 특검은 정말 각성하라. 이게 바로 유정아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이고요. 수의를 입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심장 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 우려로 그것도 체온 조절 장애가 아니라 체온 조절 장애 우려로 인한 것이었다. 검사를 이렇게 또 따로 했나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검사한 게 아니지. 그냥 아무 체온 말이에요, 장애 아무 우려가 말. 있다. 그냥 네.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40도가 넘어가지 않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다들 황당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네, 역전 형사들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체포영장이 7일 정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다음에는 물리력 동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사지를 들어 올려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하겠죠, 이번에는? 네, 그럼요. 쉬워요. 네. 그건 어렵지 않고요. 쉬워요? 아니 뭐 몸무게 좀 나가봤자 그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교도관들도 할 수 있고 정 어려우면 뭐 경찰에 요청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번쩍 들면 되고요. 네. 여러 사람이 들면 돼요. 뭐 다리에 2명씩 붙고 뭐 그래서 8명 정도가 들면 가뿐하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를 위해서 포승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수갑을 뒤로 채우고 그다음에 포승 채우고 그럼 꼼짝 못 하거든요. 이렇게 뭐 몸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움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곱게 모셔다가 옷 입혀가지고 그래 조사하면 되는데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죠 아마 뭐 그거대로 가는 거고 하여튼. 특검으로서는 이게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또 뭐 불러야 될 때 많은데 일단은 뭐 불러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본다. 근데 뭐 진술 거부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하여튼 노력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포영장도 이미 발부받았으니까. 네, 특검이 조금 더 강단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게 다른 재소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윤석열 씨는 맨날 입만 열면 뭐 법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는 뭐 정말 법과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정말 동네 양아치랑 똑같이 아니 근데 동네 양아치가 진상부리 때랑 행동이 똑같지 않습니까? 동네 양아치급은 아니고요. 광역 단위의 양아치 같아요. 아, 그래요? 범위를 진짜 크게 동네는 잡으셔야, 네. 동네는 안 그래요? 없고. 그런데 맨정신에 아니 이 힘든 사람을 행동이죠. 검찰총장으로 모셨던 그 검사들 중에 지금쯤 되면 한두 명이라도 내부망에 부끄럽다. 이게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조직이 얼마나 지금 뭐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엉망진창 아니냐라고 좀 반성하는 친구가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꿈속에서 미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멀쩡한 사람도 우리 구독자님 우리만 부끄러워요. 우리만 부끄럽고 네.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근데 윤석열 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막 가도 상관없다 이 생각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왜냐면 뭐 어차피 설마 사형시키겠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일단 무조건 무기징역이다. 나는 이러나 저러나 무기징역이다. 내가 뭐 협조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좀 있으면 사면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괜찮다 이거 같아요. 딱 게다가 그- 지금 딱 그 지기현 집에서. 부장도 자기 재판에 이유도 없이 안 나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휴가 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일단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너 6개월 동안 나 구속시켰지? 해봐라. 나 이제 여기서 버티면서 좀 있으면 나갈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 중에 남아있는 거, 파면됐더라도 남아있는 거 싹 걷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에서도 남들처럼 홍거방이라고 그러죠. 여럿이 함께 사는 방에 보내면 해결됩니다. 네. 5평방에 15명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윤석열은 대접받을 거예요. 아마 동료 재소자들한테. 아니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빨리 개정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즉시 발효를 했어요. 네. 전직 대통령이 뭐 법에 연루돼서 조사받을 때 팬티만 입고 조사 거부할 때는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 뭐 이런 법을 바꾸든지. 의원님, 본인이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저 거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되셨으면 하셨을 나는 잠이 텐데. 떨어진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되셨으면 하셨을 텐데. 아이고, 창피해. 숙자 양님께서 저는 오창희 국장님 말에 반대합니다. 네. 옷을 왜 입힙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문제는. 예, 생중계 될 텐데. 네, 사실 아유. 옷은 입힙니다. 인권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눈을 이렇게 좀 그래도 정화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옷은 입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저 오늘 저 너무 유치한 것 같아. 이런 얘기. 아니, 내가 유치할 수 없어요. 파출소에 가잖아요. 파출소에 맨날 그 술 먹고서는 진상부리 사람들 오잖아요. 그 오면은 막 옷을 훌러덩훌러덩 벗어버려요. 그럴 때 이 파출소에 계시는 이 경찰분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입으세요.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권유. 네, 말 안 들으면 그냥 입혀버립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진정의라고 있어요. 네. 지구대에 보급돼 있는데 옷 이름이 진정시키는 옷이에요. 진정의. 아, 그래서 거. 팔을 넣어요. 네. 팔을 넣고 못 이렇게 하고 움직이게 뒤에서 하고. 확대로 묶게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그거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입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그게 건데. 진정의가 있어요. 네. 그 경찰 그 법으로 허용하는 장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그런 거 입히면 돼요. 진정이 옷도 다 몸매도 가려주고요. 꼼짝도 못하고요. 아 참 윤석열 진짜 이 정말 인간.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좀 부끄럽다. 우리가 왜 그분이 무슨 팬티 입었는지까지 다 알아야 되는지 속상하다.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금 현대건설의 이 건설 경호처 간에 현대건설과 경호처 간에 연결고리를 지금 찾고 있고요. 네. 특히 현대건설이 왜 공짜로 이걸 지어줬나? 그래놓고 또 이제 와서는 왜 또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그렇고 왜 지금 또 약간 딴소리를 하고 있나? 선생님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좀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인영 의원님 요즘 아주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무슨 그러니까 이제 상황인지. 현대건설의 윤영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요? 윤영준 예, 전 현대건설 사장. 지금은 현대건설 사장 할 때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22년 말에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현대그룹 안에서 수익성을 빨리 제고시켜라. 너무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사장 뒤에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높여지려면 국책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 공사 기간 자체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렇죠. 편하게. 수익도 수익률도 올라가고 리스크도 확 줄고. 자, 이런 그 아주 목마름에 있던 시점에서 오늘은 뭐 보도가 이제 육사 나온 현대건설의 당시 자문 받았던 네. 자문역인 이모 씨. 이모 씨가 경호처 차장인 자신의 동기, 육사 동기 김종철 씨. 김종철 씨에게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을 소개시켜 줬다. 그래서 이제 간주공사를 새롭게 하게 됐다. 그리고 특히 스크린 골프장 삼청동 안가 내고 룸바 네. 스크린 골프장 룸바 특히 지극히 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저녁에 술 먹고 낮에는 스크린 골프 치고 그리고 또 사우나 집무실 하고. 옆에서는 사우나 하고 딱 코스가 맞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것을 이제 현대건설에 맡겼다라고 했는데 당시 21g이 공사를 맡겼는데 전체 이건 뭐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그 큰 공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입주 날짜는 받아 놓았는데 공기는 자꾸 못 맞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와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 이제 경호처 차장이 현대건설 윤 사장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 이제 업무 그 일을 시켰다 공사. 그런데 다른 뭐 간주공사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이 사적인 공간 스크린 골프장과 룸바 이 부분은 현대건설에 맡기는데 현대건설이 이제 다른 업체에게 대납을 조건으로 공짜 또는 아주 시세와는 낮은 가격 그러니까 11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실제 계약서는 1억밖에 없으니까 최소 9억 원 정도는 뇌물 공사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공기도 맞춰주고 덤으로 해서 공짜로 거의 공짜성으로 룸바 스크린 골프장까지 다 해주니까 점수를 엄청 땄을 거 아닙니까 윤씨 부부로부터. 그러니까 경호처 김용현도 아주 기쁘고 차장도 공을 세웠고 이제 현대건설 사장은 야, 큰 기회다. 경호처 간부를 통하고 특히 여기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 사람은 간주공사가 끝나고 한 2, 3개월 쉬다가 국토부 제1차관으로 가요. 되게 좋은 자리인데요. 완전 요직 중에 요직이죠. 이 사람은 근데 그 김오진 차관은 아무런 부동산이나 건설이나 이력이 하나도 없죠. 없어요. 예. 단지 간주공사를 무사히 잘 마쳤다는 그 공로로 거의 문고리 권력에 버금가는 정도로 이제 그 권력자의 위치에 섰고 그 이제 국토부 1차관 가서 김용현, 김오진, 윤영준 이 라인이 결국은 국책 사업을 현대건설이 수주하는데 여러모로 이제 개입했다. 특히 당군 일의 최대 공사인 13조 5천억 원의 가덕신공항 네. 사업을 수의로 단독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김오진이가 차관 시절에 그림 밑그림을 그렸다 하는 이런 의혹입니다.
그 저는 그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가 뭘 잘하냐면 최은순한테 배운 것 같은데 네. 돈이 움직이는 길목에 맞아요. 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돈이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갈아타야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주가 조작 정도가 아니라 주가 조작해서 뭐 20몇 억 버는데 만족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은 이제 자기가 두는 말이죠. 이 친구는 국토부 보내야 되겠네, 이 친구는 뭐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밑자락을 까는 거고, 저는 정말 기분 나쁘고, 지금도 또 들어온 감정인데, 요맘때 윤석열이 뭐 했냐면, 네. 건폭 타령했어요. 네, 아, 네. 건설노조가 맞아요.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건폭 뭐 카르텔 이래가지고 건설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권력 투입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 주장하지 못하게 그럼요. 했잖아요. 양희동 씨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극단적 선택하고 죽음으로 내몰렸잖아요. 이걸 네. 윤석열하고 조선일보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노가다란 얘기 들으면서도 정말 곳곳에서 이 폭염에도 땀 흘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간에 사는 건데 그렇죠. 그분들을 정말 막 뭐 도심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막 내몰았어요. 그리고 지들은 알짜배기 이런 걸 와. 야. 그리고 그런데- 또 하나 맞아요. 현대건설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헤쳐먹는 게. 예, 와. 맞습니다. 다른 수익 건설도 계약하면서. 있는데 특히 와. 윤석열 집권 3년 동안에 현대그룹, 현대건설이 물론 국내 1위지만 평상시에 수주받는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공사를 따내고 깊은 유착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곧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간주공사를 뇌물공사로 해주고 한심을 산 현대건설이 자, 자기 목적대로 국책사업 수주를 하는데 가덕신공항 사업을 네. 네 번의 의도적인 유찰, 안 한다고 막. 예, 네 번의 의도적인 유찰을 했어요. 왜 그래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게 과정이죠. 과정이죠. 과정. 일부러, 자, 일부러. 먹기 유찰 위한. 들어갈 네. 때부터 가덕신공항은 현대건설 거야. 라고 당시에 다 알려져 있죠. 건설업계는 다 소문이 나고 못 덤빈 거예요. 네네. 소위 디모 건설회사가 아주 전력으로 하다가 너 가만히 있어. 현대건설 거야. 포기해버렸어요. 아. 이게 그 당시에 건설업계에서 다 소문이 났습니다. 딱 예상대로 네 번의 유찰 의도적인 끝에 유찰 끝에 네 현대가 번 유찰되면은 이제 수익 수익계약을 계약할 할 수 수 있죠.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때 딱 수익계약을 하는데 그때도 6년짜리 그 입찰 공고가 7년으로 늘려줘요. 아. 1년이나 또 늘려주네. 1년으로 늘려줍니다. 1년 늘렸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제 작정하고 입건을 해먹어라. 것이고요. 작정하고 당연하죠. 해먹어라. 그렇구나. 자, 그렇게 이제 단독으로 특혜 수의 입찰을 해놓고요. 자, 그게 작년 10월 말이었습니다. 수의로 단독 입찰이 된 지가 낙찰이 됐는데 네. 한 달 반 후에 계엄이 터져요. 아.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네. 계엄이 터지잖아요. 12월 3일 날. 네. 그런데 이제 그 계엄 터지니까 세상이 난리가 나고 좀 있다가 이제 구속되고 탄핵 국면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헌법재판소 3개월 동안 하면서 4월 4일 날 예. 탄핵이 됩니다. 네, 4월 파면되죠. 4일 날 파면이 돼요. 네. 그리고 그 뒤로부터 3주 후에 현대건설이 수주 포기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낙찰 받아놓고 6개월 만에 포기선을, 그 포기선을, 10조 5천억짜리를 그냥 포기한다고 말을 그게 못하니까. 가능한가요? 그게? 말을 못하니까. 네. 108개월, 7년으로 받았잖아요. 네. 6년짜리를 7년을 1년 넘는 기간 연장을 해서 받아놓고 또 2년 더 108개월, 9년짜리로 해달라고 기본 설계를 제출합니다. 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입찰을 했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 공기 내에 하겠다고 턴키, 그것도 턴키, 성키를 그냥 다 맡겨버려요? 그걸 턴키로 받았잖아요. 아. 이렇게 큰 공사를 턴키로 받는 것도 특히 사실 이상하죠. 예. 공기를 줄이라고 해서 그 목적이 턴키 방식이잖아요. 그 턴키로 받아놓고 또 2년을 더한 연장한다는 108개월짜리, 9년짜리로 기본 설계를 제출합니다. 이거는 국가계약법 위반이고 자동으로 수주 계약이 안 되는 예, 거죠. 수주가 이제 취소되는 안- 거죠. 취소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버려요. 자, 4월 4일 날 탄핵, 4월 28일 날 사실상 108개월짜리 제출하면서 수주 포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네가 선언을 하고 일부러 만약에 이제 계약 위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대통령. 자, 그렇죠. 그 세상 보십시오. 바뀌었다는 한번 거죠. 그렇죠. 네. 세상 바뀌었다는 거죠.
4월 28일 날 108개월 해놓고 또 한 달 후에 5월 28일에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네. 6월 9일 날 김건희 특검법 통과. 예. 누가 봐도 자 윤석열 집권 때는 김건희 특검법이 우리가 발의를 하고 그게 통과됐지만 윤석열이 있는 동안 거부권으로 해서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막았었죠. 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이 뭐지? 한 3, 4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이거 정권 바뀌겠구나.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겠구나. 라고 하니까 받아 넣었던 10조 5천억짜리 공사가 이제 성과시게 된 거예요. 자, 간주뇌물공사 덕분에 단독으로 10조 5천억짜리 계약을 입찰을 받고 땄는데. 수의 계약을 하고 받아보니까 이제 정권 바뀌어서 특검 받게 생겼거든요. 이거 빨리 꼬리 자르자. 라고 해서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108개월이라는 그러니까 공기 연장해달라는 요구로 해서 사실상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간 거죠. 이게 희대의 사건이에요. 아니 근데 그 공항을 바라는 부산 시민들은 뭐예요? 모욕도 오늘 뭐 이런 모욕도 어디 장난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 1,000만 시도민 또 이 가덕신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기만이고 이런 범죄가 없습니다. 만약 건설 사상 이거는 초유의 초대형 기만 사건이자 범죄 행위죠. 네. 정말 감옥 많이 보내야 되겠네요. 네, 현대건설은 윤 씨 부부의 사적인 공간, 관저, 골프장 뭐 이런 거, 또 경호처, 초소 이런 삼청동 안가 네. 이런 4곳 정도를 본인들이 이제 헐값에 사실은 이 공사를 해주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는 하청업체로 돌려버리고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요. 같은 거 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가덕신공항에 대한 그 계약을 따낸 것으로 지금 사실 이제 좀 추측이 되고 있고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현대건설의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김종철 경호처장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혹 제기인데 자,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윤영준 전 현대건설 사장, 김호진 전 차관도 주목해야 되지만 이 사건에 108개월로 던지면서 사실상 수주를 포기하는 결정권자는 정의선 그러겠죠. 현대자동차 사장이겠죠. 네. 회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의선 회장이 언제부터 알았을까? 그냥 마지막에 타월 던질 때 보고를 받았고 108개월 해야 됩니다. 이러면 공사 못합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이래 쏘가서 그냥 그러면 포기해.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심정이고 저는 조금 더 캐고 있는데 네. 정의선 회장이 상당히 어느 순간부터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다. 관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제가 증언을 조금 듣고 있는데 좀 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건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대건설은 대통령실과 지난 30년간 청와대 본관 등 여러 시설물 공사 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가 굳이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번 사건과 같은 데에 연루될 이유가 전혀 없다. 한남동 관저공사 수주를 위해서 특정인의 친분을 이용한 사실도 이유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러면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을 왜 채용했냐? 이모 씨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이었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연결고리로 해서 44기 동기인 김종철이 연결됐고 그래서 이 계약까지 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30년간 대해서는 청와대 얘기를 안 공사를 하고 했겠죠. 있습니다. 네. 30년 청와대 공사를 한 건 맞습니다. 보안시설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노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30년간 청와대 공사하면서 스크린 골프장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삼청동 안가 룸바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현대건설이. 네. 그것도 공짜성으로 아주 시서와 저기 공짜랑 마찬가지로 뇌물공사 해준 적이 있습니까?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건설 업체도 돈이 모이는 곳이 항상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그 허브라고 하는 곳엔 항상 돈이 모이는데 김예성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이 64, 44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덕 신공항 말고도 미군 부대를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 사업 계획을 수의계약처럼 누군가가 21g 같은 작은 업체가 그걸 따내요. 네. 그럼 그 뒤에서 밀어주는 대기업이 존재하고 그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을 잇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이득을 정부 그러니까 윤김이 편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사 동문이라는 사적인 관계가 사업의 수주 그래서 이권 카르텔을 따로 만들어서 군사, 관료,
그다음에 건설 이권 복합체로 이게 딱 샘플 하나가 현대가 잡힌 거지 다른 업체들도 많이 앞으로 발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솔직히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의 특성상, 성격상 혹은 그동안에 해왔던 패턴상 그냥 현대건설 너 여기서 이거 이렇게 그냥 공사 조금 하고 저거 10조 거 네가 다 먹어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대목이 적시 우리 노벨에서 맞습니다. 요 대목에서 날카롭습니다. 또 네. 제가 하나 캐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11억짜리 공짜 뇌물 공사 해줬다고 10조짜리를 따줘?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너 알아서 10조 먹어 이래 했겠습니까 안 김건희가? 그렇겠죠. 절대 안 그랬겠죠. 그러죠. 예. 이것의 또 다른 대가를 어디론가 통해서 하려 했다는 것도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리되면서 제가 스픽스에서 그 수사 중이죠, 의원님 지금. 조사 중이고요. 중이신 거죠? 예. 수사 중인데 아니 의원님은 조사 중이고 특검은 수사 근데 중이고. 특검이 워낙 지금 수사가 바빠서 많아서 못해요, 지금. 수사 요청서를 수요일 날 가서 특검보를 만났어요. 문홍주 특검보를. 수사가 지금 김건희 특검이 16개 꼭지에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간접뇌물 공사까지는 그래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경호 육사 이모 씨 방금 얘기했던 이것까지도 아마 특검 쪽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가덕 신공항까지 10조 5천억 수주한 과정 포기했던 과정 이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와, 좀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정황이 뚜렷하고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 자체는 엽기적이고 희대의 전무후무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들다보기는 들다보고 해야 되겠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김건희가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봐주고 네. 뭔가 다른 식으로 또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 연장하고 인력 보강하고 네. 그래서 당장 법 개정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와중에도 국힘은 뭐 친윤이니 아니니 아이고. 그 다음에 윤어게인이니 어쩌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잔뜩 모아다가 당의 명주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길을 타고 사는 사람들 전환기 씨는 뭐 무슨 면접을 본 적 자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국힘 이상한 공채 일기 되겠네요. 그러면 정말. 어쨌든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라고요. 최인호 의원님 힘 계속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좌관도 없이 혼자 또 이걸 다 하고 계신가요? 이게 좀 덥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최인호 의원을 그 용기를 좀 북돋아 주시고 도와주셔야 그리고 너 잘한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사실 힘내서 더 하십니다. 이분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매일 주마다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가 원래 좀 찔깁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부산 사하 갑? 예. 네, 3년 있다가 부산 사하 갑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비화폰 확보했는데 이게 다 초기화가 돼 있어가지고 뭐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있었으니까 증거 인멸은 뭐 곳곳에서 많이 했겠죠. 그러나 뭐 모든 저 핸드폰을 다 초기화할 수는 없는 거고 김건희가 혼자서 뭐 핸드폰 가지고 장난감으로 뭐 게임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통화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 통화한 사람들이 통화한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돈의 흐름이 있고 또 대한민국 검찰이나 특검이나 또 경찰도 다 파견 나가 있는데 수사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들이 돈 은닉하고 증거 은닉했을 때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뭐 폰을 초기화했다. 그래서 폰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수사를 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현직 대통령이고 그의 부인이었고 또 저 관저에서 경호처가 잘 지켜주는 가운데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증거인멸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증거인멸을 했던 것도 저 범죄 목록에 넣어야 되고요. 증거인멸을 도왔던 경호처의 여러 사람들도 범죄로 단속해야 될 것 같고요. 대세에는 지장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게 이제 한겨레가 아마 처음에 보도를 한 것 네. 같은데 김주환 민정수석하고
엄청 오랫동안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더만요. 내가 한 번 하고 네가 한 번 하고 이렇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왜 비화폰을 통해 가지고 그 둘이 했는지 이 사람이 뭐 대통령도 아닌데 왜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을 통해 가지고 17분 동안 통화하고 아니 16분 통화하고 국정원장하고 또 통화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은 그렇게 볼까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이니까.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먼 동네에 있는 국정원장한테도 스스럼 없이 통화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이야 뭐 데리고 있는 직원이니까 얼마든지 하는 거고 예전에 그 김건희가 한동훈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그냥 하대고 아랫사람이잖아요. 네. 자기가 검사가 아닌데도 대통령 부인까지 됐으니까 자기 빼고는 정말 다 만인지하죠. 뭐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숨기고 싶은 모든 비밀이 이 김건희의 비화폰 안에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공무상 기밀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국정원장, 민정수석 그걸 아마 민간 네트워크하고 공유하는 소스를 얻는 장치로 비화폰은 사용됐을 거라고 저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캐비넷, 민정수석실에는 고위 공무원들의 가족들이며 친인척들 지금까지의 어떤 양력에 대한 정보들이 다 갖고 있을 거고 특히나 가장 많은 정보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정보를 개인이 받아서 본인의 민간 네트워크에 풀고 그걸 통해서 이런 건설업체든 김예성 씨든 주가 조작이든 다 활용하는 이쪽에 도구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의혹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랑 윤석열 씨의 패턴이 항상 남의 약점을 쥐고 네. 그 약점을 흔들면서 네가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이제 이래가지고 정말로 돈을 주면 그걸 무마시켜주면서 그리고 정리하는. 공범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하고 서로 간에 나하고 이제 공범이 그렇죠. 돼가지고 공동 운명을 만들어버리는 거. 아주 저질악질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아직 확정은 할 수 없고요. 그런 패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김건희 씨가 비화폰이 있고 민정수석이 엄청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국정원하고도 계속 연결을 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김성민 검사 출신 그분을 네. 국정원에 또 보냈지 않습니까? 특보로. 법률 특보로.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증거나 이 정보를 가지고서 장사를 해왔구나. 이걸 그리고 들고 알 수 국정원도 있겠네요. 그렇게 여러 국가기관에서 지금 동시에 나오는 얘기가 네. 윤석열 라인이 얼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요. 김건희 김건희 라인. 라인이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 라인이 지금 다 잡고 있다. 김건희 라인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김건희 라인 때문에 인사를 탈폭해야 된다. 인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정부기관 곳곳에서 나오고 국토부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나 야 도대체 이게 김건희 라인이 말이 됩니까? 국가기관들이 그냥 그 사실상 없는 건데요. 김건희의 나라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똑똑하시고 그 김건희가 윤석열의 이러저러한 남편이지만 약점까지도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저쪽 가서 수정방이나 먹고 있어. 룸바 만들어 줬으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싶은 애들 불러서 예, 먹고 예, 있어. 예, 국정 운영은 내가 할게. 하면서 온갖 이권에 개입한 거가 하나 둘씩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권 창구였을 것 같아요. 그 비화폰 자체가. 어휴. 근데 아니, 그거 저 녹취록은 뭐 없어졌다고 하지만 통화 기록 자체는 통신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누구하고 몇 분간 얼마나 어떻게 몇 번이나 했다 언제 했다는 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 하다 보면 이게 뭐 최혜병 순직 은폐 사건도 누구 이종구하고 진짜 통화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네. 또 경찰 관계자하고 어떻게 했는지 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해병대 뭐 부사령관 뭐 또 해병대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비화폰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그 IMS 모빌리티의 뭐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46억으로 엑시트했던 바로 김예성 씨 관련해 가지고 그 회사하고 HS 효성 압수수색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서영교 의원이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 김건희의 의혹을 풀 열쇠는 김예성이가 쥐고 있다. 김예성을 빨리 조사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김건희 씨 집사 김예성이 삼부토건이나 코바나 콘텐츠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권들이 몽땅 집대성되는 저수지 역할을 했다. 이게 게다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졌다.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했거든요.
그런데 김예성 씨가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고 계속 뺀질뺀질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지금 조금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나가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본인은 뭐 들어오겠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안 그러고 있고 이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요. 서영교 의원이 왜 그러면 그렇게 단언하느냐 물어보냐 그랬더니 김건희 씨하고 이 김건희 엄마 최은순 씨하고 아주 친해서 이 정보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MS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김예성과 관련된 차량 데이터 통신 관련 기업이고 네. 그러니까 HS 효성은 금융 모빌리티 기술 투자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이랑 흐름이 딱 정말 서영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다 교차해요. 그래서 하나는 투자사, 하나는 기술업체. 그래서 정말 딱 입맛에 맞도록 구조가 짜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겉보기에는 모빌리티 벤처이긴 한데 이권 청탁의 저수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투자 받아놓고 그 다음 날인가 돈이 다 빠져나간다면서요. 통로로. 적자 기업이었는데 네. 투자 받아놓고 또 싹 빠져나가고. 네. 그래서 살게 많아요. 지금 저 김건희 특검 기한 내에는 절대 못 하고요. 16개 해가지고 뭐 차고 넘치고 그거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거 정말 뿌리를 뽑아야 돼요. 수사하다가 모자라서 기간이 다 됐어. 네. 뭐 11월 말에 이제 더 이상 못 한다 하면 또 다른 특검을 이제 개별로 또 발의해가지고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검찰은 이제 해체해야 되는데 법이 통과되더라도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뭐 좀 당분간 살아 있겠지만 거기에 맡길 수도 없고요. 또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도 저희 경찰도 그런 적폐란 측면에서 사실 들여다볼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다시 가는 방법밖에 없고 기간 연장하고 인력 더 붙여서 가야 된다. 그리고 뿌리 뽑아야 된다. 아이고 참. 정말 뭐 아주 캐면 캘수록 무슨 노다지 광산같이 고구마 이렇게 뿌리처럼 막 서로 얽혀 있으면서 너무 많이 나올 게 지금 있어서 그리고 다 등장해요. 뭐 신천지 나오죠, 통일교 나오죠, 뭐 순복음 나오죠, 국동방송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광훈이 소외된 것 같고 막 온갖 라인들이 정말 이렇게 부지런히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움직였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저렇게 같이 부패하고 어떤 비리를 막아주고 뭐 이런 네트워크였구나. 우리 사회가 부패 네트워크 카르텔이 정말 공고했구나. 그 순간에 윤석열은 짐짓 전자는채 건설 노동자들 두들겨 패고 구속도 엄청 많이 시켰어요. 건폭이라고 진짜 폭력배가 누군데. 맞아요. 저 억울해 죽겠어요 정말.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고 양심이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김건희 씨와 그 가족들은 지금 사실 이제 거의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결국 풍비박산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 태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공직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으로 대우를 받아서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다 대리를 했지만 그 범죄의 주체가 현직 공무원, 뭐 장관,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국정원, 검찰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제가 보기엔 남편이 다 뒤집어 쓸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어차피 당신은 이제 무기징역이고 못 나오니까 다 덮어 써버리고 혼자 안고 가라. 결국 나중에 사면 다 되지 않냐. 박근혜와 최순실의 예를 봐라. 최순실이 들어가면 못 나오지만 박근혜는 나오지 않았냐.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정답인 것 같습니다. 참내 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환길 면접 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2명이 잘렸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밀었던 김소연 변호사와 류여혜 씨는 왜 잘린 겁니까? 아세요 혹시? 아직 뉴스를 못 챙겼습니다. 그분들이 나갔군요. 그분들 용감하다. 씩씩하고. 씩씩한데 네. 그분들이 잘렸어요. 그래요? 한 4명이 잘렸는데 네. 저는 그 2명은 왜 잘렸나? 김소연 변호사는 왜 잘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친윤을 표방하는 후보들이 네. 월등하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빼고는 대부분 또 친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친윤 안에서 좀 어필이 덜 됐겠죠.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기가 세지 않습니까? 김소연 변호사나 류호혜 씨 다. 그러니까 기준이 윤이나 국힘에 힘 잡고 있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도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충성도가 없어요. 아 그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마도 다른 정치 유튜브나 쇼츠에 이렇게 뭔가 국힘 바라기 나는 여기다 뼈를 묻을 거야 하는 그 영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도 쇼츠에 나와야 최고위원이 되고 한번 크게 뭐 목사님 계시는 막 그런 신천지나 아니면 정광훈 그 집회에 가서 발언이라도 한번 한 적 있고 이런 화려한 양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래도 예. 김수현 변호사는 씩씩하던데 나 이준석 잡으러 갈게 이러던데. 그런 태도는 연대합니다. 제일 답답한 분이 그 장동혁 후보. 네. 이 양반은 도대체가 뭐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가 뭡니까? 저는 이 사람? 신한동훈에서 제가 라디오 신윤석에서 라디오 할 때 신또 전환길로 장동혁 씨가 고정 출연자였어요. 그래서 아. 매주 봤는데 그 평화방송 할 때요? 그 양반 말짱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멀쩡했죠. 멀쩡한데 어느 틈엔가 가더니 요번 내란 국면에서 아주 비약적으로 가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머리가 얼마나 맑으면 저럴까 했는데 정말 의아한 경우고요. 그분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 출신이죠. 판사. 톤도 되게 높고 아니, 지역도 그렇게 막 모나게 이분이 충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나게 이렇게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그럼 배경도 별로 없거든요. 뭔가 근데 이제 이상한데 제가 네. 들을 때는 김태흠 지금 충북지사 자기 지역구에 들어온다. 지역구를 네, 물려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김태흠 충북지사가 완전 친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친한동훈 하다가 친윤석열로 간 계기가 지역구를 물려준 보수께서 돌아오면 동신 뭐 하는 거야? 지금 한동훈 할 때 윤석열 해야지. 그래서 돌변했다. 라는 설이 있고 또 지금도 대표로 나서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내년에 충북지사에 그 김태흠 지사가 혹시 떨어지면 지역구 들어올 지역구로 다시 거예요. 돌아갈 것 네. 같으니까 네. 미리 자기 볼륨을 훨씬 키워놔야죠. 그런 거죠. 그래야 방어가 되니까. 그래서 대표 출마했다.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설도 있습니다. 네. 자기 지역구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극악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역 안에서 존재감을 가져야 정치 거물이 돌아올 공간이 없어진다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유치하게 그러니까 금돈 넘지 말아야죠. 근데 전 잘 됐어요. 국힘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망가지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제대로 된 정계 개편 있잖아요. 민주당이 정말 좋은 보수의 자리로 가고 진보정당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정치가 정화되는 계기였으면 좋겠어요. 가장 충격은 장동혁 의원이 공약으로 윤석열 면회를 걸었다는 건 정말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눈 마주치면 약간 궁예 관심법처럼 그 마음이 보여서 바로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캐릭터를 지금 생성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들에게 먹힐 수 있는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측근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소년보 목사의 지원을 또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극우들에게 먹힐 만한 캐릭터 지금 생성 중인 아니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놓고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막 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자기가 극우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대표 되면 너네들이 우리 당원들이 50% 이상이 날 찍어준 건데 나 당대표 되면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다 나가 이랬어요. 예비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그러니까 좋아요. 정치 잘못 배운 캐릭터예요. 정치를 하더라도 자기 지역구 지키더라도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안쓰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친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대거 지금 장동혁 장동혁 의원한테, 예, 거의 많이 지금 줄 서고 쏠려 있는 있대요. 그렇죠. 김문수가 네. 좀 위험할지도 네, 모른다는 역전 얘기가 가능성도 나올 있다고. 정도로. 네, 지금 그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네. 김문수 후보가 사실 1등이긴 한데 김문수 후보가 22번이나 말해놓고 말을 홀리당 이렇게 바꿔버리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통제 안 때문에 되죠. 이 의원들이 위험하다. 장동혁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래가지고 장동혁으로 몰린다는. 그래서 김앤장 단일화 얘기가 좀 또 사실 나오고 있는데 그걸 김문수 전 장관이 만만히 내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윤3호당 만들면 되겠네요. 윤3호. 근데 오늘 송환성 원내대표는 우리 이제 윤하고는 절연이다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 윤핵관 행사 전환길 행사에 가서 뭐 축사했습니까? 그래놓고 또 그래요. 참석까지 해놓고. 아니 정말 이상한 하여튼 뭐 이해가 안 돼요. 혼선 이해가. 게임. 예. 네, 여러분들 오늘 막 열불나는 소식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십시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을 소개합니다. 옛 어르신들은요, 무더운 여름 기력 보충을 위해서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산삼을 간편하게 한 병에 담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도 에너지 보충은 산삼 순백이 좋습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 들어있고요.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농도 그리고 흡수를 높이는 컴파운드 K 기술까지 강화해서 몸에 쏙쏙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준답니다. 18,000건에 가까운 또 늘었네요. 온라인 후기가 18,000건에 가까운 온라인 후기와 거의 만점의 평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변함없이 산삼 순백 1+1과 순백 10병을 추가로 드립니다. 올여름 건강은 산삼 순백 70병과 함께 하십시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0세부터 80세까지는 산삼 순백 먹어라! 그래가지고 만든 전화번호죠. 1666-1080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너무 드셔가지고 몸에 열난다! 이럴 때는 이 국내 제조 친구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이 이불 사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시원합니다, 이불. 네, 냉감 이불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거 말고 저희가 또 이불을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국내 제조 친구가 이 가격이 맞는지 싶은데요. 이불도 이제는 스픽스몰에서 사야겠습니다. 여러분 민생회복지원금 혹시 여기서 쓸 수 있나 모르겠네요. 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싸냐? 엠보싱 시어서커 이불 1+1 킹사이즈 가격이 49,900원이고요. 풍기 인견 침구 세트가 78,900원이고요. 인견 리플 침구 세트가 59,900원입니다. 국산 침구를 3종을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냉감 침구도 아직 팔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니까 한번 들어가서 꼭 눌러가지고 한번 구매해 보시면 정말 시원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시어서커가 1+1인데 5만 원이 안 되는 거는 이 또한 아까 윤석열 팬티바람보다 충격적입니다. 아, 그래요? 가격이. 엠보싱 시어서커 이불 설마, 잘 아십니까? 설마 윤석열 속옷보다 충격적인 아니, 와. 예. 엠보싱 시어서커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사각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퀼팅을 넣어가지고 공기가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마 체온 조절 안 되는 분들한테 윤처럼 그 말초신경 뭐 안 돈다면서요. 저거 싸제로 넣어주면 금방 나올 수 있겠다 싶네요. 싸제 못 씁니다, 저거. 아니 근데 고객님만 써야 돼요. 강 대변인님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압니까? 네, 이불 장사하신 것도 아닌데. 아, 예. 저도 애기들이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마다 해주는데 여기는 가격이 진짜 속상할 만큼 싸네요. 킹 사이즈 1+1이 49,900원. 강미정 대변인이 강추하는 엠보싱 시어서커 이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시어서커 이불이 뭔지 몰랐는데 오늘 배웠고요. 네, 풍기 인견 친구 세트 사진은 스픽스에서 밀고 있는 제품인데 한번 이거 구입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요. 스픽스몰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방송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요즘 휴가 기간이라서 좀 동접이 좀 빠졌는데 또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이들 좀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 친구리오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2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 2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플 자수 친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사이즈, 퀸사이즈, 슈퍼 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풍기인견 친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서커 이불 1+1 인견 리플 자수 친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입니다. 풍기인견 친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